지금 저희가 재테크 고민을 진짜 이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고.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너나이님,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 위기 의심론이, 언제쯤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위기 의심론이 있는데, 뭐 어쨌든, 요즘에 좀 상황이 그렇죠. 주식, 부동산 지금 다 막 녹아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불안해 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 소식이 들려와서 되게 많은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 하고 나서, 이 삼성. 이거 삼성은 안 되는데. 삼성은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전례 없는 위기 왔다. 비상경영 선포. 해가지고 딱 왔어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요 전환 내용이 뭐 CES, 저 이제 뭐 이런 뭐 국제 박람회 막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50% 축소, 뭐 출장자 50% 축소, 시장조사 컨설팅 50% 축소, 해외 출장 50% 축소. 근데 진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저거야. 맨 마지막. 삼성도 이면지 쓴다. 삼성도 이면지 쓰고 삼성도 볼펜 지금 질을 낮추고 볼펜 레벨을 낮추고 있어요 지금. DX 부문이라고 그 가전이랑 스마트폰 그 관장하는 부문 거기에 적용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거 보면 진짜 충격받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라. 삼성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삼성까지 저러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저기가 저러면 내년 코스피 좋아질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직격탄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비상경영 얘기 나오자마자 6만원 뚫고 넘어가고 사람들이 막 그래 이제 막 7만원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5만원대로 내려왔어요. 화면 보니까 이 기사 볼게요. 이 TV 수요 급감.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TV를 사시겠다고 하시다가 이번에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 스마트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TV 안 사세요. 그러니까 이걸 볼만해. 괜찮아. 막 이거. 아버지 제가 한 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삼성 걸로 사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볼만하다. 이것도 볼만하다. 이렇게 약간 자막은 안 보여. 안경 이렇게 올리시면서 근데 소리가 이게 안 좋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막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삼성한 반도체인데 저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D램이 매출이 34.2%가 줄어들었다고. 점유율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 반도체가 워낙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니까 뭐 주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제가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주린이잖아요. D램이 뭐예요? 저는 반린이어가지고. 반린이에요? 네. D램 그나마 다행히 네. 아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만드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D램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반도체,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네. 이 D램하고 낸드는 저장을 하는 거고요. 뭔가 기억하는. 네네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뭐 두뇌라고 하죠. 이것저것 연산 작업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 사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CPU. 네네. 그게 이제 인텔이 만드는 거고, 그런 류의 것들을 삼성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엑시노스라는 브랜드로. 그리고 타사의 것을 외주 받아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주로 저장 공간을 만드는 데 강점을 가진 회사이고요. 이 반도체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아는 걸로 봤을 땐.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낸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저장 공간입니다. 핸드폰 샀는데 이게 128기가야, 뭐 256기가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은 걸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낸드. 이거는 휴대폰을 껐다 켰다, PC를 껐다 켰더라도 계속해서 저장이 돼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이에요. 껐다 키거나 라고 하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램 용량이 크면 좋다. 뭐 128메가, 뭐 512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 연산을 할 때 버퍼 작용을 해가지고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느냐, 좀 부드럽게 연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파는 것이 D램.
아, 삼성전자가? 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삼성전자가. 아, 그럼 저 진짜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삼성전자의 매출액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D램일 거고, 와, 그 중에서도 34%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네요. 아, 와. 아,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아,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요즘 차트 보니까, 아, 진짜. 야, 저 최고점 찍었을 때, 저 때 96,000 찍었을 때, 저 때 분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10만 원은 그냥 간다. 그렇죠. 10만 전자라는 네, 단어가 처음 10만 나왔었죠. 전자 그냥 간다. 그리고,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린다. 드디어 길고 긴 박스권을 탈출해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시가총액 전체 지수가 4천이 넘어가는 이런 도약의 시대에 왔다 이랬는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또 5만 원대로 또 떨어졌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속상해합니다. 왜?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저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저도 저도 코스피 지수를 갖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갖고 계신 거죠. 네, 저도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기 때문에 언제 7만 원쯤 갈까 이런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타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 동지들 오늘 방송 어렵다고 눈 돌리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를 잘 알려면 뭐다? 반도체. 반도체를 모르고 삼성전자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반도체 하면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좀 전에는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너무 어이없는 D램이 뭐예요? 라는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 또 현답을 해주셨고 제가 그 다음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네, 아,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네, 저 투자자라면 저 말을 모를 수 없죠. 네, 슈퍼사이클. 저런 사이클. 그림이 또 있네요. 네, 아, 저런 그림은 기가 막히게 찾았습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네, 아, 네. 진짜. 아, 저는 정말 끝내줍니다. 아, 근데 저 4차 슈퍼사이클을 저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그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자료는 박재근 교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저 2020년 이후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들 관심 많으셨기 때문에 그때 막 모바일 기기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 거죠. 사이클이 꺾이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수요가 막 올라가고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되면 이 메모리가 엄청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5G,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오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10만 원 그냥 넘는다 이랬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근데 이 슈퍼사이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 네. 제가 오늘 너무 막 던지죠? 예,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1차, 2차, 3차, 4차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네요. 근데 1차에서 2차 갈 때 6년 걸렸죠. 그러네.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에서 3차 갈 때 8년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3차에서 4차를 쓰셨던 이제 이 교수님의 입장이 맞다고 보면 네네. 2017에서 2022니까 3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슈퍼사이클이 또 온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이클은 올 수 있지만 슈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쨌든 좀 이렇게 큰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네. 큰 사이클이 짧게 오면 큰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4차 슈퍼 사이클은 조금 이제 미래를 전망하다가 좀 짧게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1, 2, 3, 4차를 보면은 PC 및 노트북 보급할 때 제가 2003학번이거든요. 네네. 나이님이 몇 학번이죠? 저는 밀레니엄. 네? 00학번. 00학번. 네. 그때는 이제 이 넷북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 뭐요? 이렇게 노트 필기 시죠? 네. 이 방송 많이 하면 나 이미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손으로. 네. 네. 손으로 했고. 별로 차이 안 나요. 우리 왜 그래요? 나 진짜, 근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슈퍼사이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네. 저기 딱 보니까. 그때쯤 넷북이라는 게 나왔어요. 넷북. 네. 넷북이 뭐냐면 한 30만원?
아시죠? 저 군대 갔다 왔을 때, 제 군대 갔다 오니까 그 후배,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니까 이제 여자 후배들을 네. 주로 보잖아요. 네, 네. 여자 후배들이 핑크색 예쁜 이런 걸 해가지고 맞아. 막 조금 노트북도 아닌 것이 무슨 컴퓨터도 아닌 것이 뭐 요만한 걸 들고 다녀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넷북이군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값싼 거였죠. 네, 근데 네. 값이 싼데 값이 싸다고 해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똑같이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CPU가 값싼 게 들어갔어요. 네. CPU가 지금 얘기로 하자면 지금 뭐 인텔의 뭐 i3, i5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있는데 네. 그때는 펜티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같은 세대가 돼버리는데 아니야. 같은 세대잖아. 왜 그래 자꾸. 거기에서 왜 자꾸 선거. 아니야, 우리 같은 세대. 셀러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기억나시죠? 네. 셀러론이 이제 저가예요, 저가. 저가 싼 거. 네, 싼 거. 그게 CPU가 제일 비싼 건데,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싼 거가 나오니까 넷북을 이제 싸게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네. 상황에서 D램 반도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낸드 플래시 반도체들은 꼭 필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모두 넷북을 들고 다니니까 많이 쓴 거야. 그쵸? 근데 그 다음에 2차 슈퍼사이클 스마트폰. 와, 이건 대박이지. 이제는 모두 한 사람씩 네. 이걸 들고 있는데, 그쵸? 지금 보면 이 핸드폰 요새는 1TB짜리도 나온대요. 와. 옛날 그 넷북 용량이? 30기가짜리였는데 그러니까 용량이 커졌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사업 폭증 이건 뭐냐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애들은 나 저게 뭔 말인가 했어. 인터넷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엄청나게 쓰잖아요. 네. 그게 다 서버라는 거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크게 바뀌었던 것인데 저기 4차 슈퍼사이클 한번 볼까요? 뭔 말인지 4차는 알겠다, 이제. 5G,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럴듯한데요. 왜 여러 개일까? 그럴듯하죠. 네. 근데 그 앞에는 PC 및 노트북, 사실 넷북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서버 하나씩밖에 없었어. 근데 4차는 왜 5개일까? 뭐가 될지 왜냐하면 몰라서? 뭐가 될지 몰라서.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럼 막 이렇게 추파 뿌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진짜 아직 진상인데요. 슈퍼사이클이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으니까 몰라서 여러 개 쓴 거다. 이 중에 하나 걸려라. 와요. 언젠가 오는데 아직 안 온 거고. 또 하나 역시 치밀해야 돼. 반도체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네.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아까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D램 매출이 34%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매출액이 빠진 것에서 가격 요소도 꽤 중요할 거예요.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판매량을 줄였던 적이 없어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반도체는 판매량을 한 개, 두 개로 안 해요. 그럼요. 이 예를 들면 아파트는 한 채, 두 채,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컵은 한 개, 두 개. 근데 반도체는 그 용량 단위로 합니다. 용량. 내가 1기가를 팔았냐, 2기가를 팔았냐. 근데 보세요. 핸드폰이 지금 뭐 1테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몇만 원, 얼마죠? 핸드폰이 대략? 대략 뭐 100만 100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그럼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때 얼마였죠? 100만 원. 그때도 100만 원이었죠. 근데 그때는 1테라가 아니라 뭐 128기가였잖아요. 10배를 많이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매출은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좋아진 것인데 그만큼 판매 가격도 매우 중요한 부문이에요. 반도체를 볼 때는. 네. 그러면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수요와 공급의 곡선으로 정해지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네, 산업은. 네. 그러면 공급은 뭐다? 공장을 얼마나 지었느냐. 네네.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장은 언제 지을 수 있나요? 돈이 많을 때, 돈이 적을 때. 돈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지을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을 때 짓는다는 건 그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 있다, 내려 있다. 내려 있다? 올라 있다. 올라 있으니까 돈을 많이 올라 번 있다. 거죠. 올라 있다. 그죠. 그러면 투자는 언제 해야 된다? 반도체 가격이 높아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아니면 낮아서 올라갈 것 같을 때. 낮아서 올라갈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힘들 때, 매출액이 줄어들 때, 그렇죠. 비상경영할 때, 먹거리가 없다고 할 때,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할 때 투자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근데 생산은 올라갈 거고 결과적으로 수요는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럼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다.
성과급 뭐 풍족하게 줬다. 생산 능력 또 공장 또 짓는다. 세계 1위 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주식 어떻게 하면 된다? 팔아야 된다. 그땐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물 건너갔다. 제2의 성장 동력이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삼성전자는 제2의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겠지만 반도체만 봐도 지금 충분히 투자할 만한 상황이고 와, 대박. 앞으로 제4의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지금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산 가격은 좀 비싸니까. 네, 작년은 삼성전자 돈 많이 벌고 슈퍼 사이클이다. 이익도 많이 나온다. 이럴 때 샀으면 항상 안 되는 거. 아까 7, 8년 이상 걸리니까. 왜 7, 8년이 걸리냐? 삼성전자 공장 하나 화성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려요. 네. 아파트보다 오래 걸립니다. 네, 아파트 맞아요. 2년에 3년 걸리죠. 네. 그러면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 공급이 핵심 변수인데 공급이 늘고 주는 것은 공장을 늘려야 되니까 그럼 3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3년 짓는 거, 그 다음 돈 버는 구간 해서 3년 하면 6년 정도 되니까 슈퍼사이클이 6, 7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17년에 대박이다. 왔는데 2020년에 또 올 수는 절대로 없다. 이거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됐는데 역시 그렇네요. 뭐 새로운 산업 분야, 뭐 바이오다 뭐다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반도체 기존 사업 분야에서도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을 때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하고 똑같군요. 완전 똑같을 겁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네, 완전히 똑같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조금 더 지나면 그렇죠. 아주 정말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네, 그때가 정말 그러니까 구해주얼부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집 살 때, 제가 그렇죠. 처음 집 살 때가 언제였냐면,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집을 여러 번 안 좋을 때 많이 샀는데 2012년에 집을 샀거든요. 서울 아파트를. 그때 저도 싫다고 그랬고요. 네. 집을 누가 사냐. 네. 이 얘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도, 그때 집값이 제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아파트를 샀는데 3억 500이에요. 3억 500. 3억 4, 제가 그래서 50만원 영등포역에서 약간 이쪽으로 있는 대단지 아니에요? 영등포 시장역. 아니, 대단지. 영등포 시장역. 네, 시장역. 3억 450에 25평짜리 아파트 샀거든요. 지금 언감생이 상상도 못할 가격이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때는 아파트 산다 그러면 정신 나갔냐고.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정권이 전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사면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식은 부동산과 약간 좀 사이클이 다른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나연님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완전 좋은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해줘얼부 주식편 말고 부동산 편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지금 완전 안 좋거든요. 다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났죠? 요것만 해도 완벽합니다. 네, 이거보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길로 가든 결국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요. 삼성전자 사야 되냐, 대박이다. 말아야 되냐, 17분 만에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저희가 1시간 떠들고 10만 뷰 하느니 17분 떠들고 30만 뷰 하면 저희는 똑같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이당님이셨나? SK 하이닉스도 궁금하다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요? 네, 더 쉬워요. SK 진짜요? 하이닉스가 주식 투자하기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가전도 있죠, TV도 있죠, 디스플레이도 있죠, 스마트폰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안에 디램도 있죠, 낸드도 있죠, 시스템도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딱 그 중에 2개밖에 안 해요.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반도체에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이 디램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려면 스마트폰도 공부해야 돼, TV도 해야 돼, 뭐 냉장고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는 그 사업부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을 쉽게 벌고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를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는 반도체 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돈을 더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겠네. 떨어지면 훨씬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반도체하고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어떤 게 좋냐라는 것을 분석해야 우리가 TSMC를 살지 삼성전자를 살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일부 있는 네. 분야입니다. 시스템 네, 반도체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을 살 거냐, 삼성전자 갤럭시를 살 거냐 하면 브랜드 충성도도 다르고 뭔가 이 안드로이드나 iOS의 개방성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또는 뭐 PC 이런 노트북 살 때 안에 D램 반도체나 네. 낸드 플래시가 SK 하이닉스 거면 난 되게 좋아. 어. 삼성전자의 D램이 있으니까 나는 이 LG전자 그램을 10만 원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생각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똑같은 거지. 네, 왜냐하면 같은 품질의 같은 스펙으로 만드는 일종의 상품, 커머디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 건 안 오른다? 이런 일은 거의 있기가 거의 어렵다.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공정의 차이 이런 게 약간씩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재무제표를 받거나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같다면 SK 하이닉스를 더 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야보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투자하기에 더 쉽더라.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더 큰 회사니까 삼성전자 사야지. 이렇게 그게 안정적일 순 있죠. 그렇지만 근데 공부를 했다면 그렇네. 굳이 공부했으면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박이다. 지금 저랑 대표님이랑 지금 딱 진짜 깔끔하게 김현 대표님이랑 결론이 났는데 또 이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판대요.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사람들이 막 이제 쫄리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팔까? 막 댓글 주식 유튜브 댓글 보면은 그런 말 되게 많아요. 야, 모르겠으면 외국인 따라해라. 아니면 뭐 모르겠으면 기관 따라해라. 막 이런 말도 많고. 그런데 막 외국인 판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똑같은 날 다른 데서 한국경제에서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금 주식을 산다고.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닐 거예요. 이거야, 이거? 야, 빨리 사. 이거야?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삼성의 임원이다. 근데 전자의 임원이다. 임원이면 이거는 시키는 거 해야 되고요. 그렇죠. 뒤에서 돈 다 빌려줍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팀에서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으니까 합시다. 그럼 전략 이렇게 짜줘가지고 돈 재무에서 빌려주고 임원의 계좌로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닥 저거는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위에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외국인 따라해라. 그러니까 외국인을 왜 따라해야 되냐? 미국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투자할 대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죠. 뭐 미국부터 유럽부터 뭐 일본 뭐 가지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투자를 한다? 그거는 정말 큰 노력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네.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투자 식견이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거기에도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저 사람들이 왜 샀냐, 왜 팔았냐를 하나의 이슈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닌 게 8, 9월 정도 됐을 때는 주가도 너무 쌌죠? 환율도 너무 높았죠? 맞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사기 너무 좋아. 땡큐지. 근데 왜 삼성전자를 골랐을까? 그냥 사우스 코리아를 산 거예요. 지금 중국이 다시 코로나 끝나고 개방된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코쟁이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를 사야 되는데, 왜냐면 미국은 이미 많이 올랐거든. 아시아를 사고 싶은데,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일본은 애들 좀 맛이 간 것 같아. 갔어. 그러면 한국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중국 개방돼, 오케이, 중국으로 다시 가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칼럼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실제로? 저 외국인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추정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백인일까? 흑인일까? 키가 클까? 적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게 함정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댓글 막 남겨주셨을 네.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다양하네, 한 다양해. 사람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샀냐, 왜 팔았냐가 나오냐면 한 뭉탱이로 해가지고 누구는 100주를 누구 팔고 누구 뭔 99주를 말인지 샀어. 퉁치는 거구나. 그냥 퉁치는 거예요. 왜 그거 퉁쳐도 왜 알려줄까? 저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정보를. 저거요? 지금은 이데일리가 알려줬죠. 네, 기자님이. 그죠? 이데일리가 누굴 또 지금 가져와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DB금융투자를 갖고 와서 한 거죠. 그러네요. DB금융투자는 왜 외국인이 이거 샀네 팔았네를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네 DB 금융투자 고객들 투자하게 하려고? 그렇죠. 걔네들 돈 벌어주려고 아니고 그러니까 매매하게 하려고. 뭔가 정보를 욕하시면 안 되고요. 야, 진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진짜. 네. 그거를 줘서,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네? 나도 팔아자. 외국인이 샀네? 근데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았어. 야, 디램은 좋은데, 랜드는 아니고, SK 하이닉스는 좋은데, 삼성은. 그러니까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야, 대박이다. 제가 부동산 비전문가잖아요. 네.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좀 알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부동산 복덕방 사장님께서 너나위 팀장님을 안다고 쳐. 근데 거기 사기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정확한 정보만 주고. 다 보여, 나는. 다 보이거든. 제가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도 뭐 다 호재가 뭐 만말이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콕하니까 이걸 사고 싶고 이거 팔고 싶고 복덕방 뭘로 번다? 수수료로 돈 버는 거예요. DB금융투자 뭘로 번다? 수수료.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통 쳐서 그냥 뭔가 얘기해 보시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나온다? 그걸 줄여가지고 뭐 금융투자, 자산운용, 해치펀드, 사모펀드, 기타 법인, 요새 기타 법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는 샀네, 얘네는 팔았네라는 정보를 계속 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유발하는. 거래를 유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볼 필요가 없고 삼성전자 사고 팔 때 뭐만 보면 된다. 딱 하나 보면 삼성전자가 파는 디램의 가격. 그거를 조금 더 앞서서 보고 싶으면 공급량. 설비 투자 하냐 마냐, 공장이 잘 돌아가냐, 추가로 공장을 짓냐 마냐만 보면 되지 외국인이 샀네 팔았네, 자사주를 임원이 샀네 팔았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본질에 가깝지 못하게 하도록. 본질에 가까우면 저같이 삼성전자 저 안 갖고 있는데요. 사서 10년씩 한다고 쳐봐요. 그럼 매매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나는 악성 고객이에요, 증권사한테. 그렇네. 근데 삼성전자를 100번 거래해가지고 돈을 자꾸 까먹잖아요? 카지노한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다른 사람이 잃는 사람이에요. 잃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카지노가 콤프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주고, 호텔 주고, 뷔페권 주고.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다시 오세요. 왜 주냐고.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 증권사 VIP 고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네. 내가 증권사, 여러분이 증권사 VIP다. 그럼 난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된다. 너무 자주 샀다 팔았다 한다. 야, 이거 평생 무료 계좌로 이렇게 하는 나쁜 고객이 돼야 본인의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악밍아웃. 지금 악밍아웃. 나는 악성 고객이다.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악성 고객 안 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 별세마님이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제가 보니까 대표님은 그냥 자기 회사 해야 돼요. 그렇네요. 진짜, 저거를 주어를 봐야 되겠다. 앞으로 기사 볼 때. 나 참 신기하다, 이게. 저는 부동산 기사 볼 땐 그게 너무 귀신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하네요. 와, 대박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질까? 재작년, 작년 같은 시장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냐를 한번 봤더니,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 코스피 전망치 해가지고 또 증권사 명이 나왔어요. 맥쿼리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상하단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보통 합니다. 저렇게? 맥쿼리는 1900에서 2600, 모건 스탠리는 2100에서 2750, JP 모건은 2250에서 2800. 저는 딱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딱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주식 샀을 때 코스피 지수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어디쯤에 있는지, 하단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먼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극과 극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저는 보통 2300에서 400 사이에 제가 좀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보고 맥쿼리 딱 좀 짜증나. 1900까지 또 내려가? 똥을 타야 돼? 아니 짜증나네. 근데 이제 JP모건은 괜히 마음에 들고 나 지금 거의 바닥에 산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좋은 회사. 네, 좋은 회사. JP모건 역시 잘해. 유명한 회사, 좋은 회사, 미국의 유서 깊은 회사. 그렇지. 맥쿼리 얘는 호주. 호주 애들 정말 JP모건 정도는 돼야지. 정확하지.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다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나 봐. 보면은 내가 샀을 때 지수부터 떠올라. 나 이제 나는 거의 바닥에 샀네. 아니면 아직 나 바닥까지 300 남았어. 400 남았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은, 화면 한번 보면은,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극과 극인 것 같고, 지금 대비해서 뭐 항상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전망 나쁠수록 주가에 좋다는 역발상 투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침체가 오면 주가는 올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기 침체 오면은 주가, 왜냐면 더 빨리 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주식은 이미 다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익 전망 나쁠수록 주가에 좋다. 왜냐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요런 얘기들이 이렇게 기사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것도 지금 보니까 금융 투자 업계에서 한 말이네. 또 못 믿겠네, 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것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작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공부했던 통계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세요? 한 1년 반 조금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작년 8월? 맞아요. 7월? 맞아요. 이 정도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때 아마 3,000 넘었었어요. 3,000 100인, 3,200인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한 2,500선? 그 밑으로 떨어진 게 작년 하반기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벌써 1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진 게 아니고,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렇네. 그쵸? 네, 맞아요. 주가는 맞아요. 이미 1년 반 전에 떨어졌고, 그러면 금리는 어땠죠? 금리는 지금도 오르고 있죠. 네. 뭐 어저께도 뭐 파월 의장이 또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게 올해입니다, 올해. 맞아요. 맞죠? 네, 처음으로 맞아요. 무슨 자이언트 스텝을 했네, 어쩌네? 근데 주가는 언제 떨어졌다고? 그거보다 6개월 전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얼추 맞네. 그러니까 선반영이 얼추 맞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제가 한번 끄집어내려고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분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크게 온 거가, IMF 이후로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3번. 3번이요? 네. IMF 때 한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 IT 버블과 카드 사태 때 한 번 있었고, 2000년대 초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사태 2007년, 2008년에 네. 한 번 있어요. 이렇게 크게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먼저 경기 침체는 뭘까? 경기 침체는 삼성전자 매출액처럼 30%씩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일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이 0%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많이 역성장할 때? 네, 역성장 정도면 아주 큰 일인데, 그 일이 거의 뭐 5년, 10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 한 3, 4%. 못하면 한 1, 2%인데, 1, 2%. 그거보다 조금 덜 떨어지면. 근데 저희 첫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1억 버는 사람인데, 네. 9,900만 원 벌었다. 뭐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9,900이나 1억 500이나. 근데 원래는 내 연봉이 5%씩 올랐었는데, 올해는 1% 삭감하겠습니다. 우와, 난리 난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예전에 이 블랙 먼데이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대공황 시절.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이에요. 전 태어나기도 전일 거예요. 완전 옛날. 그런 거 외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오케이, 경기 침체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 첫 번째 이해하셨죠? 네네.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말로 기업의 이익들이 떨어지는 게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주가가 떨어졌을까 올랐을까?
설마 오른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와, 대박. 그럼 주가는 언제 떨어졌을까요? 그거 오기 전에? 전년도에. 그럼 오케이, 이렇게 보자고요. 빨리 와야겠네, 경기 침체가. 내년에 경기 침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네. 막 금리도 올렸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 안 끝나고, 뭐 서로 힘들어. 뭐 다 잘못해서 파월도 나쁜 놈이고 했다 치자고요. 그럼 2023년에 경기 침체야. 그러면 주가는 언제 떨어진다고요? 올해. 2022년 떨어졌죠? 네. 이미 떨어져. 2021년 말부터 떨어졌죠? 아, 그러고 내년엔 이거.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는 내년이 이미 바닥이고 저는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물론 경기 침체가 제가 97년도부터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그 이후처럼 한 번도 2년, 3년 이상 지속된 적은 없는데 2023, 2024, 2025 뭔가의 이유로 또 경기 침체가 몇 년 갈 수도 있죠. 네. 그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IMF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저는 바닥권에 매우 가깝다. 아. 곧 오를 때가 온다.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밌는 게요. 저를 포함한 이 주식쟁이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예요? 지 잘난 맛에 삽니다. 지 똑똑한 거에 죽고 못 사. 취해. 취한다. 그런 애들 나의 명석함에 취한다. 아, 나 진짜 머리가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있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시험 기간 막 이런 얘기 하는 죄송해요. 네. 사람들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나. 네. 근데 네.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냐면 네. 미래의 거릇을 땡겨가지고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 똑똑하니까. 미래 걸 예측해가지고 빨리 땡겨서 빨리 부자해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모든 미래에 있는 걸 다 열심히 똑똑한 머리를 공부해가지고 땡겨오는 겁니다. 그거를 선반영이라고 하는 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 경기 호황도 마찬가지, 반도체의 등락도 마찬가지.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한 번도, 3번 중에 한 번도 침체가 왔을 때 안 빠졌냐. 야, 나 그것도 진짜 소름 끼치고,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 주식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머리로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뒤를 보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시장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박이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닐 것인데 오늘 이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돌려보세요. 매번 생각날 때마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아 진짜 무서워. 아 이번에는 새로 정말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대공황이 올 거야. 또는 삼성전자 작년에 막 올라갈 때는 아 이제는 정말 슈퍼사이클이 3년 만에 원래는 7, 8년 만에 오는 건데 왔을 거야. 이번에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그랬나? 실제 통계치는 어떻게 돼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네.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 맥커리 싫고 JP 모검 좋아요. 저런 나 맥커리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보자마자 좀 짜증났어. 호주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잘못해서 오신 거잖아요. 많은 잘못을 저지르셔서 가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런 걸 보면 또 찾아봅니다. 네. 얘네들이 과거에 맞췄나? 그게 중요하죠. 네. 항상 틀려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이번 방송 레전드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스럽긴 하지만 잠깐만. 네. 저거 코스피 지수 말고 네. 밴드 말고 여러분들이 더 보는 거 있을 거예요. 또 있어요? 더 좋아하는 거 지금쯤 나오는 것 중에 뭐지? 내년 전망? 추천 업종. 이거 뭐지? 이거 지나칠 수가 없지. 제가 추천 업종. 그거 네. 좋아요 한 개씩만 눌러주시면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몇 개야? 제가 그거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다 틀려요. 다 틀리고 틀리는 이유 중에 2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왜 틀리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추천 업종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 한 번 더 누르지 마. 한 번 더 누르지 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네. 매년 내놓는
이 추천 업종, 유망 업종에 대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매번 틀리시는데 틀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네. 하나는 작년에 잘 된 거를 추천하세요. 네. 진짜 그게 뭐야? 아 근데 왜 그것도 이해가 돼. 야,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3프로TV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리서치 센터의 고객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서치 센터에 돈 내본 적 있어요? 없죠. 누가 리서치 센터의 고객이냐면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 보고서를 사는 개념이거든요. 돈 주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빨리 가는 건데, 정보가. 어쨌든 그분들이 고객이니까 그분의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내일 내가 식당 주인이야. 근데 들어왔는데, 김 팀장님, 이거 유행 지난 옷 입고 왔네? 그게 그래. 사실이라도. 네. 그런 얘기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좀 별로죠. 시키려고 하다가도 싼 거 시키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맞아.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럼 맞춰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리서치 센터야. 근데 여기가 2차전 지주를 갖고 있대. 네. 근데 2차전 지주 이제 안 될걸? 많이 올라가지고 이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많이 나쁘죠. 그렇죠. 그럼 네. 2차전 지주 일단 좋고요. 근데 의류도 요새 좀 음식료도 좀 괜찮은데 한번 사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도 안 나쁘게 기분 하면서 좋아요. 기분 좋아. 추천도 하나 해주는 기능을 들고 그럼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 2차전지 조금 팔고 의류 조금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또 하나 네. 반도체 같은 거 뺄 수가 없어. 반도체? 네. 반도체는 매년 유망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안 좋다고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펀드 매니저가 정말 안 좋다고 너무 감화를 힘들지. 냈어. 펀드 매니저 중에 반도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삼성에서 다 팔면 진짜 안 좋지. 주가 진짜. 떨어지죠. 네. 주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안 하죠. 네. 주식 안 하면 수수료 안 나오죠. 수수료 안 나오죠. 수수료 안 나오면 나 잘리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천 업종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유망 업종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네. 작년에 잘 됐던 것 빼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3년, 10년 잘 되는 업종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빼고 그거 말고 나머지 그건 봐도 돼? 그건 봐도 돼요. 오, 그건 봐도 돼. 이거 오늘 대박이다. 좋아요.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분 사기꾼이 아니고 그 사람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똑똑한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알게 되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삼성전자 다니면 갤럭시 써야 되잖아. 네. 아이폰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뭔가 없지. 뒷얘기를 알고 여러분들이 리서치 센터에 돈을 내진 않지만 그 보고서들 많이 보시니까 그리고 이 언론에서 많이 다시 리퍼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17분에 하나 나왔고 43분에 하나 나왔으니까 30만 뷰씩 두 번이니까 60만 뷰네요. 네. 오늘. 자,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박이다. 와, 이거 너무 대박인데, 근데 진짜? 나 추천업종 한번 봐봐야겠다. 옛날 거, 일단 작년 거 제끼고, 그 다음에 삼성이랑 이걸 일단 빼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일단. 진짜요? 근데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온다. 거기서 나와요. 정말 나와. 스타 업종이 거기서 나와. 근데 2차 전지가 또 가는 건 난 모르고, 그것까지는. 그렇지. 거기서 공부해야지. 되고, 그건 해야 되고, 주도. 또 이거 했는데 또 내년 이맘때쯤에 김현준 대표가 추천업종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마이너스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진짜 너무 날로 먹는 거고. 네.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죠, 본인이. 근데 일단 공부 범위를 좁혀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오늘 대박입니다. 박수. 진짜.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야. 찐팬이네. 찐팬이야. 좋아요 1300개 됐다고 하니까. 야, 지금 니네 핸드폰으로 지금 종목 예약 매수 걸어놓는 거 아니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재밌죠? 저희가 구해줘얼부 주식을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저희가 라이브 3,000명이 넘게 들어오시고 너무 좋아요. 저는 내년에 5,000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방송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시고. 근데 내년은 2주가 남았으니까 다음번에 5,000명이 바로 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좀 약간 좀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또 주변에 내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